이번 시간은 제18강 행정수송이죠. 정식 쟁송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면, 우리가 이제 행정수송의 의 개념, 행정소송이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 당사자의 소위 제기에 의해서 제3자적 지위에 있는 법원의 재판 절차에 따라서 판단하는 정식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자, 우리 기능 존재면, 존재의 의의를 보시면, 우리 그 행정소송은 권리 구제 기능이 주된 기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행정 통제 기능이 종된 부처적 기능이 됩니다. 행정심판은 이와 반대죠. 행정심판은 행정 통제 기능이 먼저 주된 기능이고, 권리 구제 기능이 이게 바로 종된 부처적 기능이 됩니다. 이것도 그냥 가볍게 하나의 지문으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행정소송제도의 유형인데, 자, 대륙법계의 행정법원령이 있고, 영미법계의 일반법원령이 있죠. 자, 우리나라는 영미법계의 일반법원령, 즉 사법국가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행정소송을 일반 민사 형사소송과 같이, 행정소송을 일반 민사 형사소송과 같이 일반법원,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법원을 일반법원이라고 해요. 일반법원에서 관장하는 유형이죠. 즉, 우리나라는 사법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자, 대륙법계의 행정법원령은 우리 1편에서도 공부했지만 행정소송을 일반법원이 아닌 조직상 행정부에 속하는 행정법원이 관장하는 유형입니다. 이 행정법원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법법원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하고심으로써 1심법원에서 인정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완전한 사법과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대륙법계의 행정국가주의에서는 이 행정법원이 행정부에 속해 있어요. 조직상. 일반 사법법원으로부터 분리해서 행정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법원에서 행정사건을 재판합니다. 자, 이어서 보면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특성인데, 행정소송의 본질상 특성인데, 자, 행정소송은 본질적으로 사법적용이지만 권리구제 기능과 행정통제 기능을 아울러 수행합니다. 자, 소송 제기 대상이 행정행위, 즉 처분이죠. 처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행정소송하면, 우리 행정소송법은 주로 항고소송 위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하면 항고소송을 말하는 거고, 중앙적인 소송인 항고소송을 말하고,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이동 확인소송, 부작위 이복 확인소송이 있는데, 주로 취소소송 위주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 무이동 확인소송과 부작위 이복 확인소송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당사자소송, 또 기관소송과 민증소송에서 그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모두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하면 중환적 소송이 원칙이고, 이에 따라서 항고소송이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취소소송이 원칙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처분을 대상적격으로 하는 소송 유형이, 즉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항고소송입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소송 제기 대상이 행정행위, 즉 처분이다. 자,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행정목적인 공익과 개인의 사익 간의 이해 조정을 도모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권력분립주의에 따른 한계가 인정돼요. 그래서 이 권력분립주의에 따른 한계가 뭐예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의무이행소송은 처분 의무가 있는데 허가 신청을 했어요. 허가 처분 의무가 있어요. 왜? 기득행위니까. 그럼 처분을 안 하잖아요. 처분해라. 처분 명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처분 명령, 우리가 의무이행제기에서 처분 명령제기를 있죠. 처분 제기과 처분 명령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 현행 행정소송법에 의한다면 권력분립주의에 따른 한계로서 의무이행소송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고, 한번 행정소송법이 전면 개정됐을 때는 아마 민사소송과 같이 완비된 형태로 갈 겁니다. 빨리 이제 통과돼서 실질적으로 행정에 대한 어떤 구제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 이어서 특성을 제도한 구체적 규정 이해 보시면, 자,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권한을 논다. 그죠? 피고적격 가진 피고의 주소지, 소재지. 피고의 소재지는 피고의 주소지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청구와 관련들은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관련 청구성이 병합이 인정되고 있어요. 또 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다. 항고심판과 항고수송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3자 등이 소송 참가 인정돼요. 제3자의 행정에서 배우셨죠? 바로 소송 참가를 인정합니다. 또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요. 예외적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송에서 취소기간의 제한이 있고 또 소위 변경에 관한 특색이 있어요. 소위 변경에 관한 특성. 민사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소위 종류의 변경도 인정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처분이 행정심판도 마찬가지고 가구제도 처분이 집행부정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구제 제도로서 집행정지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 꼭 기억하세요. 행정심판이나 바로 항고심판, 항고소송에서는 바로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또는 제기 후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어요. 좋은 문제입니다. 잘 나와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소송은 민사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직권심리주의가 가미되어 있어요. 원래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고 우리가 공격과 방어를 통해서 입증 책임 모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당사자가 책임져야죠. 당사자가 공격과 방어를 통해서 이렇게 소송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직권탐지주의 요소, 왜 직권심리주의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채택되고 있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행정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우리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을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 일반 국민은 행정에 대해서 문외한이죠. 그래서 이 법원에서 이 직권심리주의 이걸 갖다가 이제 직권탐지주의 중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또 심리할 수 있고 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직권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직권주의가 가미되고 있고 사정 판결제도 도입, 사정 제결과 유사하죠. 또 취소 판결이 대세적 효력, 우리 재결이 대세적 효력 배우셨죠? 형성력에서 인정되죠. 또 거부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간접 강제 제도가 채택되고 있어요. 우리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심판 인정되니까 직접 처분해요. 처분 제결, 처분 명령 제결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무 이행 소송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와 같이 간접 강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봐보세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나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처분 인용 판결할 때, 그죠? 처분 명령할 수 없어요. 처분 명령할 수 없어요. 단지 뭡니까? 거부 처분을 취소를 통해서 무효화시키고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내용 쭉 해서 지금은 개괄적으로 쭉쭉 이런 제도가 있다만 아시면 돼요. 자, 행정소송의 한계, 사법권 본질의 한계죠. 자, 법률상 쟁송만 그 대상이 됩니다. 단순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안 돼요. 법률상 분쟁을 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구체적 사건성을 기려한 사건. 구체적 사건성을 기려한 사건. 자,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 법령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의 형식으로 규율하죠. 우리 일반 국민을. 그런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령이 행정기관의 적용 집행자인 행정행위 내지 처분을 통해서 특정 위반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일반적인 추상적인 법령을 대상으로 바로 항고소송, 취소소송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기관의 적용 집행작용인 행정행위, 처분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행정행위 처분의 규율 형식이 뭐예요? 자, 그렇죠.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용돼서 일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죠. 일회적으로 분쟁을 해결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소송이에요.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보셔야 하고, 자, 객관적 소송, 뒷부분 보세요. 참, 그 다음에
법령의 효력 및 해석에 대해서 추상적 기본통제 이거 인정 안 해요. 우리나라는 구체적 기본통제 방식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추상적인 법령이 위헌 위법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 못 받아요. 아예 소송 무책임 묻습니다. 이것이 구체화됐을 때 행정기관이 이 행정행위 처분을 통해서 구체화됐을 때 구체화된 이 위법한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이때 구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반사적 이익이 안 되죠. 사실상 이익 침해됐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안 해줍니다. 그 다음 객관적 소송이 디귿 번 있는데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에 의해서 특별히 인정된 경우에만 인정돼요. 이게 뭐예요? 행정소송 사항이 뭐예요? 행정소송 사항의 열기주의. 그러니까 객관적 소송인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이렇게 10가지면 10가지, 9가지면 9가지 이렇게 한정해서 나열된 거가 있을 때만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문제 단순한 사실행위 등도 그죠?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권력적 사실행위는 틀려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는데 단순한 사실은 우리가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합니다. 처분성 부정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대상으로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법적 해결 가능성이 없는 사건 이거 안 돼요.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죠. 자,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뭐죠? 특별 권력관계 내의 행위. 하지만 이것은 오늘날은 특별 권력관계 이 자체가 부정되니까 사법심사가 오늘날은 가능하죠. 부당한 재량행위,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이때 행정심판의 대상은 되지만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량 하자가 있는 경우, 이 재량행위가 부당해졌을 때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고 행정소송 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재량행위가 재량 하자에 이르게 된 경우 재량이 일탈, 남용, 흠결, 혜택가 있으면 이 재량행위가 위법이 돼요. 이런 때는 행정소송법 제27조에 취해소송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한 학술 예술사항의 평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체적 권리성이 부정되어서 소송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지금도 우리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법정 항고소송이라고 해요. 법정 항고소송. 법으로 정한 항고소송이죠. 항고소송 되어 있습니다. 법정 항고소송이고 법정 외 항고소송, 통설 판례가 다 부정이에요. 그래서 의무이행소송은 법정 항고소송이 아니죠. 법정 외 항고소송이에요. 그래서 부정설이 도설 판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방적 부작위 청구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인정 안 돼요. 하여튼 판례는 이렇게 실정법에서 인정되는 것만 인정해요. 실정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의무 확인서도 마찬가지예요. 판례가 다 부정하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행정소송의 종류에서 성질의 분류, 형성의소. 이것은 자, 용어를 익혀둡니다. 형성의소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시키거나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이 이에 해당하죠. 취소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행의소,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이에 기해서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구하는 소송으로 일정한 이행명령을 목적으로는 당사자 소송과 행정청이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의무 이행 소송이 이에 해당됩니다. 항고소송에는 인정되지 않죠. 그죠? 취소 소송은 여기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무효동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여기에 해당돼요. 당사자 소송과 행정청이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의무 이행 소송이 이에 해당되고요. 자, 확인의소 보시면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의 확정 선언을 구하는 소송으로 무효동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리고 공법상 권리관계의 전부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 소송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봐봤어요. 쭉 넘기셔야 돼요. 자, 내용에 의한 분류. 이 내용에 의한 분류가 바로 우리 행정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자, 중환자성의 원칙이죠. 앞에 보셨습니다. 항고성, 당사자의 처분이나 부작위 등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맞죠? 즉 행정청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권리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이를 구제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취소소송, 부작위, 이복 확인 소송, 무이동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자, 당사자성 보세요. 행정청이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대상적격이 뭐죠? 당사자성이 대상적격이 뭐예요? 행정상 법률관계예요. 그 다음에 왜 항고성이 대상적격은 처분성. 처분이 되고. 자, 객관적 소송 봐볼게요. 자, 뭐가 원칙이라고요? 이 주관적 소송이 원칙이고. 그죠? 객관적 소송은 예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항고소송은 행정소송상의 개괄주의를 지탁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처분이면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 행정소송이 대상으로 하고 있죠.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상의 개괄주의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객관적 소송에서 민정소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정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에 직접 자기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선거소송이 이에 속합니다. 기관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 간의 권한이 존버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항고소송, 취소소송 봐보시죠. 보시면 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이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행정청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은 이를 취소소송, 무이동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됐죠? 자, 됐습니다. 두 번째, 항고소송의 공통적인 원리. 자, 보시면 피고적격. 자, 우리 처분청, 당의 행정청이죠. 행정주체가 아닙니다. 처분청. 자, 그 다음에 부작위청. 그 다음에 보시면 나머지 내용 쭉 봐보세요. 집행 부정지 원칙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재판 공개, 행정심판과 틀리죠. 또 직권주의 감이 똑같죠. 네. 불구분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이 있고요. 입증 분배 원칙, 민사소송을 준용합니다. 자, 취소소송 가볼게요. 자, 우리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열심히 배우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권영의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 또는 재결을 취소 변경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원처분주의에서 이 처분을 원칙적으로 우리 행정소송, 항고소송이 대상, 취소소송이 대상으로 하고 재결은 재결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소송이 대상, 항고소송이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판례가 인정하는 건데 행정행위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 취소소송 유형도 인정하고 있다.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 취소소송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이 행정행위는 위법이 돼요. 위법의 정도에 따라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면 무효,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면 취소가 되겠죠. 맞죠? 근데 무효와 취소 결국요, 이게 무효인지 취소인지는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무효에 해당하는 행위, 무효인 행정행위를 갖다가 취소소송이 형식으로 제기한다 하더라도 이걸 무조건 각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반환 판결을 해야 돼요. 즉,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판결로 해줘야 합니다. 자, 무효인 행정행위를 갖다가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각하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소송으로 판결을 내려요. 예, 이때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판결을 내려줘야 돼요. 이것이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이죠. 그죠? 무효인 행정행위를 갖다가 자, 취소소송이 형식으로 제기했어요. 아니, 왜 무효인 행정행위를 갖다가 취소소송이 형식인가? 형식 위반이야.
부적법 강압한 이러면 안 돼요. 법원에서는 결국 이건 보세요. 결국은 이 소를 취하고 다시 또 그죠?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해야죠. 이중이 비용 낭비입니다. 그래서 판례가 무효 선언을 구한 이미 취소송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중요하죠. 자, 종료 쭉 나와요. 처분 취소송, 처분 변경소송, 재결 취소송, 재결 변경소송, 무효 선언을 구한 의미 취소송,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 성질 뭡니까? 형성 소송설. 자,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 요거는 좀 그 시험 잘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사실 상태에 근거해 원고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법원에 제출한 법적인 주장, 즉 소송상 분쟁이 대상물을 말해요. 소송상 분쟁이 대상물이다. 통설 판례 꼭 알아두셔야죠. 소송물은 우리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의 위법성 또는 위법성 일반이라는 것이 통설 판례입니다. 처분 등의 위법성 또는 위법성 일반. 이 처분이 위법이냐 적법이냐. 이 처분이 위법이다. 위법하니까 취소 판결을, 위법하니까 무효 확인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의 대상물은 처분 등이 위법성이에요. 위법한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위법성이에요. 처분이 위법성. 처분의 위법성이 바로 이게 취소송의 분쟁의 대상물입니다. 취소송과 무효동 확인소송과의 관계에서 취소송과 무효동 확인소송의 병합. 이거 중요한데 간단히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행정위 하자에서 무효 아니면 취소, 취소 아니면 무효입니다. 둘이 무효와 취소가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 병합 관계에서 여러분들 서로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적 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해요. 꼭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 거면 자, 1차적으로 취소를 판단해 주세요. 1차적으로 무효를 판단해 주세요. 무효가 아니면 두 번째로 뭐요? 두 번째로 취소를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우선순위, 순위를 정해야 돼요. 반드시. 1차적 청구로요. 무효를 판단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 청구 인용이 아닐 경우 두 번째 취소를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고 알아서 무효나 취소 둘 중에 하나 판단해 주세요. 선택적 청구수의 병합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또 단순 병합. 무효와 취소 한꺼번에 판단해 주세요. 단순 병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거 흐르는 화살이에요.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효 사유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렇죠? 이른바 무효 선언적 의미에서의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죠. 무효 선언을 구한 의미 취소송이 가능하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시고 빠르게 갑니다. 그죠? 요 반대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반대인 경우도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일을 무효인 행정일로 시키는 경우도 부적법 갑갑한 기르면 안 됩니다. 요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고. 자, 두 번째 재판 관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행정심판법 승법 반드시 법조문 읽어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관련 여기 뭐 신국관할, 사무관할, 토지관할, 관할법원의 이송 요거 두 개 특히 중요하고 가끔마다 이런 걸 난이도 중문제로 이 법조문을 내버려요. 그래서 관련 행정수준법 우리 규정, 법원주의법 조문 반드시 숙지할 것이 요구된다. 이 정도는 좀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고 남들보다 월등히 수십 개 더 맞아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한두 개 더 맞춰서 합격한 겁니다. 각 과목당 일정 기간 공부하시면 거의 대동소이예요. 거의 합격권에 와 있어요. 거기에서 보통 2, 3년 걸리는데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하려면 그럼 여기서 한두 개 차이로 합격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평소에 잘 하시고 법조문 특강 시간에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취소송의 당사자. 자, 우리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라고 봤죠. 하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라고 이제 불립니다. 취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됩니다. 자, 원고 적격. 자, 원고는 원고 적격이 있어야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현재 법률상 이익구제설이 다우설 판례입니다. 법률상 이익 뭐예요? 개인적 공권 플러스 보호이익. 요까지. 협의 소이이익. 소이이익. 줄여서 소이이익이라고 합니다. 권리 보호의 필요성. 우리 앞에서
행정상 적시강제라든지 또 우리 행정대집행, 행정상 적시강제에서 많이 했죠. 행정조사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자, 분쟁을 소송에 의해서 해결할 현실적 필요성을 말합니다. 재판을 통한 권리 보호이 필요한데, 자, 여러분들, 요거 한 가지 예를 들면, 여기 관견이 있어요. 관견. 미친 개가 있습니다. 신고 들어왔죠. 그죠? 자, 그 신고 들어왔고, 그 개를 딱 보니까, 우리 경찰기관이 현장 출동할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그 관견은 도망가고요. 다른 데 가버리고, 멀쩡한 개 있잖아요. 그렇죠. 뽀삐가 1,000만원짜리 뽀삐예요. 아이, 우리 동네에 무슨 친구가 왔는가 보다. 친구가 누가 왔나 가볼까? 나가는데, 마침 또 경찰관에 또 우리 소방당국에 의해서 발견되죠. 그럼 바로 총을 쏩니다. 아, 저놈인가 보다. 총을 쐈는데, 멀쩡한 우리가 뽀삐가 죽은 거죠. 자, 뽀삐 죽었습니다. 뽀삐를 사살한 행위는 위법한 행위예요. 맞잖아요. 미친 게 아닙니다.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총을 쏜 행위는 위법한 즉시강제예요. 무기 사용. 자, 위법한 즉시강제죠. 위법한 공권적 행사, 처분이란 말이에요. 이 처분을 취소 판결 내려주세요, 판사님. 자, 판사님 취소 판결 내려줘봤자 처분성이 있으니까 항고소송 취소소송이 대상적게 인정되죠. 나머지 소송 요건으로서 취소소송 요건으로서 소위 이익이 있어야 돼요. 자, 소위 이익이 있습니까? 걔는 판사님이 취소 판결을 통해서 저 위법한 사살행위 취소 판결을 취소한다. 무효시켜줬어요. 걔 살아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객값을 줘야 돼요. 객값. 1,000만원짜리 뽀삐에 객값을 물어줍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돈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돈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소위 이익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송 요건, 심리에서 소송 요건은, 심리할 때 언제까지예요? 우리가 요건 심리와 번안 심리가 있는데, 요건 심리는 번안 심리에서 사실심 변론 종교시까지, 이때 요건 심리, 심판 청구 요건, 소송 요건, 취소소송 요건 모두 직권 조사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건 심리할 때, 심판 청구 요건, 또 취소 소송 요건이 모두 갖춰진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번안 심리 넘어가잖아요. 번안 심리는 청구 이유가 있는가 여부예요. 근데 한참 있다가, 그죠?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취소소송 요건, 심판 청구 요건 흠계를 발견하면 그 즉시로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해야 합니다. 기각 판결하면 안 돼요. 부적법 각하 판결합니다. 됐죠? 예, 요까지. 그래서 요 내용이 그 내용 똑같아요. 응용문제 잘 나와요. 소위 이익이, 그죠? 소위 이익이, 자, 흠결이, 자, 재판 중에 발견됐어요. 이때 언제까지 이 판단할 수 있는가? 언제까지 직권으로 부적법 각하 판결을 쓰는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답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 내용 보유하고, 또 상고심 계속 중에서도 협의 소위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권리구제의 현실적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뽀삐가 죽어 있는데 뽀삐를 사살하는 행위가 위법이다. 취소 판결을 내려줘봤자 아무런 실익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적법 각하 판결합니다. 다시 한번 심판 청구 요건, 취소소송 요건을 흠결했을 때 부적법 각하 재결 판결을 한다. 꼭 아시고. 자, 넘어갑니다. 행정승법 제12조 후단의 의미 요원한 내용들 한번 읽어주세요. 이것도 시험에서 한참 안 나오다가 지금 작년도에 나왔습니다. 요 의미를 보시고, 여기 이제 회복되는 법률상 의미 이런 것도 보세요. 협의 소위의 유무에 관한 구체적 검토도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서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피고 볼게요. 피고 적격. 자, 우리 항고소송에서 피고 적격은 당해 행정청 차원청이에요. 자, 보시죠. 뒤에서 보시는 당사자소송이라든지 당사자소송의 피고 적격은 누구예요? 행정주체예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고소송이 특히 취소소송 규정 중에서 피고 적격에 관해서 당사자소송은 준용하지 않아요. 당사자소송은 따로 별도로 각 개별법에 그 피고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행정주체가 됩니다. 자, 됐고, 공동소송 소송 참가 이거죠. 제3자의 행정에서 제3자 또 이해관계청 관계인으로서 배웁니다. 자, 소송대리인 시간에서 보시고요. 취소소송의 대상, 자, 그렇죠.
행정소송사항의 개괄주의. 똑같아요. 취소 심판과 똑같습니다. 행정소송사항의 개괄주의는 행정소송 대상사항에 한정하지 않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서 인정하는 겁니다. 자, 취소소송의 대상 원칙적으로 처분이죠. 처분. 예외 재결. 그죠?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자, 행정심판에 A 재결을 갖다 행정심판을 해서 A 처분에 대해서 자, 행정심판 결과 청구 기각지를 받았어요. 구제 못 받았죠. 그럼 재결을 대상으로 하면 안 돼요. A 처분, 원처분을 대상으로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기각 재결이 왜요? A 원처분에 대한 청구 기각 재결이 B라고 합시다. 이 B라는 그 재결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B라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취소소송 제기 소송 요건 보세요. 취소소송의 소송 요건 쭉 나오죠. 이 내용 쭉 나옵니다. 내용 여기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취소소송에서의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취. 자, 전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들, 우리 그 국세와 관계돼서요. 여러분들 그 국세기본법에 한다면 자, 과세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죠? 이의 신청 또는 심사 청구,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 있죠. 반드시 행정심판 전취. 자, 그래서 그 법에서 국세기본법에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 특별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행정심판 전취, 필요적 전취주의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이제 우리 본강에서 이제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만, 자, 넘기시고 원칙 다시 한번. 행정심판은 필요적 행정심판주의. 그럼 여러분들 행정소송법 제18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 본문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3심제로 바뀌면서 예전에는 필수적 행정심판 전취주 있어요. 행정소송이 2심제고 구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소송이 2심, 고등법원이 1심이고 대법원이 2심이었어요. 그 전에는 구법에서는 행정심판 전취주의, 필수적 행정심판 전취주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여기서 구제를 못 받으면 자, 제1심 고등법원, 제2심 대법원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행정심판 가면 가제는 개편입니다. 거의 우리 국민들이 쳐요. 무조건 행정소송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권리부재를 위해서 행정소송을 3심제로 바꾸고 행정심판을 임의적 전심 절차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이제는 각 개별법에서 필수적 행정심판 전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국세 과세 처분에 대해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경우, 이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필수적 전취를 취하는 경우 반드시 거치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자, 요 내용이 나머지 내용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 디귿번도 중요해요, 이거. 요 세 개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적용 범위. 자, 행정심판 전취 적용 범위.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먼저, 취소 소송에서만 인정돼요. 행정심판 전취는 취소 소송에서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그러니까 취소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인정되고, 무효동 확인소송과 당사자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취소송의 형식으로 무효선언을 구하는 경우죠. 예, 판례는 행정심판 전취주의가 적용된다는 적극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무효인 행정일을 취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하기 위해서는 취소심판 청구기간과 행정심판 전취주의를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꼭 알아두시고 잘 나와요. 나머지 2단계 이상의 행정심판 절차가 규정되는 경우 이때 한 개만 거치면 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법에서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제3자에 의한 제소의 경우 여러분들 제3자의 행정행위를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외적 행정심판 전출이 된 예외. 요것도 가끔 법조문으로 한참 안 나오다가 작년하고 뭐 2, 3년 전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그에 대한 제기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요거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됐죠? 예, 이렇게 쭉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쭉 보시고, 자, 제소기간 경과시 불가증리 발생하고, 자, 행정심판의 제기를 거친 경우 90일, 1년, 이 내용을 쭉 보시고, 안날 및 리스날 똑같아요. 안날은 뭐 현실적으로 안날, 그 내용 나머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송과 지속기가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그죠? 무효인 행정일을 취소송 형식으로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거쳐야 한다.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소위 변경 나오죠? 소위 변경, 여러분들, 우리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소송도 민사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냐는 소위 변경으로서 소송, 우리 소종류, 소종류의 변경도 허용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것으로 취소송에서 첫 번째 파트, 우리가 취소송을 두 가지 이제, 다시 해야겠다. 이것으로 취소송에서 제1파트를 끝났습니다. 좀 이상하다. 다시 이것으로 취소소송에서 첫 번째 파트, 취소소송을 내용이 많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취소소송에서 제1파트를 끝냈고, 무효동 확인 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당사자송, 이런 것들은 다음 그 제2파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